변화는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과거 6,5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금의 멕시코 해안을 덮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 소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의 바다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게 되고 육지에는 쓰나미가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온통 먼지와 재로 검게 뒤덮이고 거의 지구의 핵 부분까지 얼게 만들며 당시 지구상 생물 70%가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존재하던 공룡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충돌은 역사에서 백악기의 종집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백악기 생물이라고 하면 공룡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당시 최상위 포식자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공룡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과거 기괴한 생명체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공룡과 함께 소행성 충돌로 멸종하였으나 소수 몇몇 생물은 살아남아 오늘날까지도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러 번의 진화를 거쳤지만 말이죠. 과거 공룡과 함께 숨쉬며 살아온 개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2.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백악기 생물 중 하나로 흔히 머리나 코트에 달라붙어 우리를 간지럽히고 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생물은 그 크기가 매우 작고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 그 충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멸종을 피한 몇몇 고대 조류의 깃털 속에 기생하며 덩달아 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의 개체수가 오늘날까지 계속 증가하며 이는 우리 일상 속에서 친숙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바퀴벌레.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바퀴벌레 역시 소행성 충돌에서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여러 번의 진화를 거쳤습니다. 바퀴벌레는 백악기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했던 생물로 끈질긴 생명력이 그 특징입니다. 또한 고대 바퀴벌레는 현재보다 그 크기가 더 훨씬 거대했습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지질학 전공의 한 학생이 3억 년 전 고대 바퀴벌레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 크기가 무려 9cm로 기록되었습니다. 음식물이 여기저기 많이 널린 오늘날과는 다르게 백악기 시기 바퀴벌레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진 공룡의 배설물 속에서 주로 먹이를 찾으며 생존했다고 합니다. 악마 개구리. 41cm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역사상 가장 뚱뚱한 비만 개구리라고도 불리는 이 생물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화석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화석을 분석했던 과학자들은 이 개구리가 대략 6,500만 년 전 백악기 시기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악마 개구리는 이 크기가 엄청 크고 위 또한 매우 거대하여 오늘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우는 생태계 파괴범, 황소개구리의 상위호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한자리에서 대기하며 지나가는 먹잇감을 위주로 사냥한다고 하네요. 바닷가재. 우리가 해산물 식당을 가면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랍스타 또한 백악기 생물입니다. 우리는 싱싱한 랍스타를 골라 우리의 접시 위에 가져오지만 사실 랍스터는 소행성 충돌을 이겨내고 과거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여러 생물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생존 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도 유럽과 이란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랍스타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미루어 보아 과거 랍스타의 개체수가 매우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네요. 바다거북. 우리가 장수의 상징으로 익히 알고 있는 바다거북 또한 백악기 출신입니다. 백악기의 바다에는 여러 파충류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 18m 길이까지 자랄 수 있는 매우 거대한 바다 파충류들은 대부분 소행성 충돌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파충류만을 제외하고요. 네, 바로 바다거북입니다. 최초의 바다거북은 약 2억 5천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현재 대부분 과학자들은 바다거북이 백악기의 차차 바다로 거처를 바꾸게 된 육지 생물일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대 바다거북은 오늘날의 바다거북보다 그 크기가 더 거대하고 목의 길이가 더 긴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가장 거대했던 고대 바다거북의 크기는 3m로 북아메리카에서 7,5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네요. 도마뱀. 공룡을 지칭하는 다이노솔이 사실 끔찍한 도마뱀, terrible lizard를 의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공룡에 대한 설명일 뿐 실제로 공룡이 도마뱀처럼 파충류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공룡을 파충류가 아닌 조류로 분류하고 있죠. 하지만 백악기 시절 도마뱀들은 실제로 공룡들과 함께 나란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마뱀들은 공룡들처럼 소행성 충돌에 멸종한 개체이기도 합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도마뱀이 충돌해서 살아남았을 것이라 추측했으나 최근 화석 연구를 토대로 85% 이상의 모든 도마뱀류 개체가 그 충돌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도마뱀은 그 충돌로 멸종했다가 1천만 년 이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크레이지 크랩. 오늘날 개의 조상 역시 백악기 시절 살아남은 개체입니다. 그들은 사실 백악기 이전 중생대 시절부터 존재했지만 백악기에 주로 번성한 개체입니다.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점은 몇몇 백악기 개들은 암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사우스 다코라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만 이런 암수 형질이 혼합된 개가 드물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개들의 서식지가 오염되면서 선천적 결함으로 발현되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린 개들에게 달라붙은 고대 따개비가 남성 호르몬을 파괴시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거대 익룡. 백악기 시절
공룡들이 지상을 호령했다면 하늘에는 익룡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생물학적으로는 공룡과 동일한 개체는 아닙니다. 익룡은 그 크기가 무려 12m로 하늘이 최상위 포식자였으며 강과 호수 주변에 주로 서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최초로 날개를 접었다 피면서 하늘을 나는 법을 익혔던 최초의 생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익룡들은 공룡과 함께 백악기 막바지 무렵 소행성 충돌로 멸종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악기 시절 공룡과 함께 공존했던 여러 생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